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어떤 걸 관찰하고 얘를 또 검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목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실제 인공위성에 해당되는 어떤 CAD 파일을 스피오스에 불러온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미지를 뽑을 때 얘를 어떤 거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어떤 스펙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당연히 포지션이죠. 그런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리티컬한 팩터가 됩니다. 이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데모는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스피오스로 인공위성 해석을 하는 사례 데모로 실제 가지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이제 특정 인공위성에 총 4가지 인스펙션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그 해당되는 카메라에 대한 스펙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4개의 위치에다가 각각 카메라 하나씩을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CAD 모델에다가 저희가 특정 위치에 카메라를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했고요. 4개를 배치를 해서 각각을 이렇게 봤을 때 해당되는 총 4가지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특정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옆에 이제 바깥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이제 우주 환경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피오스에서 이제 외곽 환경, 인바이러먼트 소스를 리얼하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마치 실제로 인공위성이 우주 환경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내가 장착한 어떤 카메라의 스펙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당연히 이미지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적외선 영역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이제 레인지, 파장대별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달리 보이는지까지도 저희가 이미지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모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피오스를 열게 되면은 그 구조 트리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개념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그 육지 환경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CAD 프로 파일 자체가. 거기서 이제 특정 영역을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떤 거를 볼지, 어떤 해석을 할지를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각각을 짜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야간 환경에서, 나이트라고 지금 되어 있죠. 우주 환경에서 얘를 봤을 때 각각 카메라에서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뽑아지는지를 이렇게 직접 도출을 해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안테나에 이제 위치한 카메라를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레이트레이싱을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형태가 있어요. 걔를 이제 그 컴퓨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드 타입으로 이미지화가 돼서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카메라를 이제 레이트레이싱 한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까지 얘가 커버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안테나에 위치한 카메라뿐만 아니라 각각 이제 카메라가 위치한 그런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지를 똑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이제 인공위성 자체에서 얘가 뭔가를 관찰한다고 봤을 때 마찬가지죠. 관찰한다고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넓은 영역에서 이제 그 육지 자체의 환경을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을 봤을 때죠. 그라운드에서 지금 이제 FOV에 의거해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가 커버할 수 있는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장대 영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지금 얘는 주관 환경이죠. 이렇게 각각 그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사이즈, 레인지에 따라서 네, 달라진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카메라를 어디에 위치하든 몇 개를 위치하든 그거에 각각 결과를 똑같이 결과를 카메라 숫자별로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결과값 자체는 최종적으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할 때 그런 스펙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영역을 다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이미지를 뽑았을 때 그런 품질 자체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얼하게 이미지를 뽑으시려면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광특성이라든지 물론 말씀드린 카메라라든지 기타 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와 거의 리얼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 번 해석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실제 보고자 하는 이미지가 실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랑은 달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제 각각 화장대별로 어떤 식으로 지금 달리 보이는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달리 보이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멀티피직스 측면에서 이제 STK 그리고 스페오스 그리고 메카니컬 이 세 가지를 다중물리 해석으로 연동을 시켜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궤도에 대한 모델링이나 에너지 플럭스를 계산하는 거는 SDK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광학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해석,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스피오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적인 모델링, 그리고 해석은 이제 메카니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인공위성에 대한 서멀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결과를 뽑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SDK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약자가 이제 시스템 툴킷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여러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디지털 미션을 위한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디펜스나 통신 쪽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 측면에서는 이런 궤도를 직접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얼한 환경에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거를 인공위성 궤도 분석을 위해서 STK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는 태양과 같은 태양 플럭스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궤도 형상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떤 특정 소스의 방향 각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SDK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스피오스에 대한 특징은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스피오스에서는 전체 이제 빛의 전 화상대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광학 해석 결과를 뽑으실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실제를 대변하는 광특성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방사 조도 값을 저희가 스피오스를 통해서 뽑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사 조도 값을 나중에 메카니컬에서 인풋 값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SDK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궤도에 대한 어떤 특정 조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소스 값, 여기 보시면 인공위성 플럭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플럭스에 대한 어떤 태양 각도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뽑으실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라 플럭스라든지 태양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각각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뽑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얘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게 이런 식의 결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DK를 스피오스를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SDK에서 셋업을 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지금 태양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K 리포트에서 나온 결과값과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태양이 갖고 있는 그리고 알베도 기준 스펙트럼이라든지 지구 자체의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런 거를 다 라이트 소스로서 스페우스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인풋 값으로 넣고 그리고 더불어서 광특성 값도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방사 조도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스페우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스페우스 값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 조도 값이 얼마인지, 방사 조도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흡수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스페우스로 라디오메트릭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출된 값을 저희가 메카니컬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통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워크플로우 커넥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 R1부터 새로 적용이 되는 그 이제 베타 기능이긴 한데요.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베타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원래는 여기 이제 그 스페우스에서 나온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 조도 값을 이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 해석에서 적용을 하시려면은 별도로 저희가 그 인풋 값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조 해석을 거쳐서 뭔가 변형된 값이 도출이 되면 이 값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스페우스로 다시 넘어가서 이 변형된 어떤 구조나 그 CAD 기준으로 또다시 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별도로 각각을 포맷도 변경했어야 되고요. 인풋 값을 넣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커넥션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써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메카니컬에서 볼 수 있는 해석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워크벤치를 통해서 여기 이제 방열 해석이 진행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